안녕하세요. 누적 모의고사 3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좀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원본을 구비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원본 4번이 있는데 암기 프린트는 51번에 있습니다. 51번에 원본 4번 해야 되는 거 50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원본을 게시해야 되는 것 휴업, 폐업신고, 등록증 원본이고요. 폐업신고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인장 변경 등록할 때에도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원본입니다. 근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본,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입니다. 그래서 원본 제출해야 되는 것은 3번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 했네요.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인데 금지행위 지금 뭐였습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한 달 후에 10배 오른다. 투기조장, 거짓된 은행이네요. 거짓된 은행을 했네요. 이런 경우에 지금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입니다. A는 금지행위 하면 암기 프린트 11번 자격정지 처분받을 수 있고요.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맞습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암기 프린터 11번에 매무수거 했죠. 거기 매무수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것 거짓된 은행 1년에 1,0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사장인 갑도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사장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사장이죠. A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정지는 오직 소속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행정처분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A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는 소속공개사고 갑은 개업공개사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3번 농지법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옳은 거 몇 개인가 개수행 3개가 답인데 답까지 보고 하겠습니다. 자, 뭐가 3개냐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체험용농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불법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강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고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자,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5죠.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그 취득가격 중에서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입니다.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얼만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선매제도, 먼저 사는 게 선매죠. 선매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5번. 5번이 틀렸고요. 일단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용하고 있는 토지 X입니다.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와 매수할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1개월이 5번 나오죠.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 1개월이 5번인데요.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그 다음에 매수 청구 1개월,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1개월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요건 30일이 아니고 선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1개월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1개월, 30일 비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등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입니다. 답은 3번인데요. 보조원은 설명할 수 있다 해는 보조원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보조원 설명할 수 있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의뢰 받았을 때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아니라 취득 의뢰인,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정답이네요. 확인 설명 시기는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에 따른, 권리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설명해야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확인 설명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인데요. 확인 설명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옳은 것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만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된다. 이게 맞네요. 지적도의 경우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가 아니다 했는데 서식에 있는 근거 자료에 지적도 임야도는 있습니다. 지형도는 없지만 지적도 임야도는 있습니다. 근거 자료 제시하는 거 확인 설명서 서식 맨 위에 보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인데요. 포상금 제도. 자, 7번 포상금 제도인데 틀린 것은 했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맞고요.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한 경우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우리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죠.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2개월.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8번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요거는 대법원 판례 소수견해입니다. 1995년도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202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20년 지났다면 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는 20년 안 지났지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장, 단분,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이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성,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싸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 이게 맞는데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권은 얼마입니까? 존속기간이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인데 분묘는 특수공작물입니다. 그래서 민법 지상권의 법률을 따른다면 존속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외국인 취득 특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답은 옳은 것 5번이고요. 자, 특례인데 특례라는 건 특별히 예외입니다. 특별히 예외인데 외국인이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을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죠. 그래서 교환 신고 대상입니다. 아니다 해서 X고요. 허가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5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제출받은 시도지사의 경우 다시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비교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5년 보존이었고요. 확인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지만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계약서의 경우 해당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가 작성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확인설명서의 경우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도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예, 작성 안 해도 된다. 다만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됩니다. 중개업무를 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10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확인설명서 작성할 의무는 없고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사무소 이전인데요.
옳지 못한 것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3번이 정답이죠. 예,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등록관청이 변경 안 되잖아요. 광진구 안에서 옮기면 등록관청은 똑같이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은 언제나 이전부터 하고 신고하게 된다. 예, 사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모든 개업공개사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행정처분 관할관청이 변경된다. 그렇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합니다. 이전 전에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2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이행강제금 제도인데요. 자,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이행명령은 구두는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구두는 X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는데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는데 요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30일입니다. 여기는 1개월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여야 한다.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1번씩입니다.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명칭과 광고, 표시광고에 대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틀렸는데 틀린 것.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즉 컨설팅업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 표시광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표시광고를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보조원 이름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격증이 있는데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이렇게 새겨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인데요. 2번이 답인데,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전속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김갑동이 중개의뢰인 이얼순, 을의뢰인이 갑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이얼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김갑동은 의뢰인 이얼순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지출한 비용이 70만 원이네요. 약정한 보수는 120만 원이고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불하죠. 그래서 비용을 70만 원 지출했으니까 70만 원을 다 주는데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니까 120만 원의 50%면 6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100만 원 비용 썼다고 100만 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만 지불할 뿐이지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한 비용만 지불합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했는데 몇 개인가 했는데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디귿 리얼 디귿 리얼이죠. 자,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무부양,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부정한 명부로 등록, 양도대여,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무등록 3년 이하의 진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방법도 3년에 3,000만 원, 양도대여 1년에 1,000만 원, 광고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시공시 요거는 3년에 3,000만 원이죠.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양도대여,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양도대여, 개공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요 두 개만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두 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6번 옳은 것인데 만 19세 성년이 되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언은 궁박할 염려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3년 받았으니까 더하기 2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야 되죠? 5년. 집행유예 더하기 유예기간 3년 더하기 2년이니까 5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디귿은. 리얼은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그 다음에 미엄, 형법상 사기죄로, 형법상 사기죄로는 결격사유 아니고 이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요건 해마다 지금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결격사유,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제한, 요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 상가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할성 가능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분양 대행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은 되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 대행업. 이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것만 가능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안 된다는 말은 없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안 된다. 여기서 분양대행이라는 것은 입주자 1순위, 2순위, 입주자까지 결정하는 게 분양대행업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것만 가능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이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분양대행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은 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이 엄밀히 따지면 주택법상, 이거는 인터넷 쳐봐도 다 나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 분양대행업 하면은, 이거는 뭐 정비사업자 이런 거 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
18번입니다. 이것도 18번도 시험에 뭐 잘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 신고사항은 몇 개인가 했는데, 여기서 신고사항 아닌 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이것도 뭐 역시 시험에 업무 지역 범위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답은 2번인데요. 분사무소 업무 지역 범위는 전국입니다. 법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이고요. 2번 특수법인도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하고 같이 전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부칙개공이라 하더라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하여 그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똑같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토지건축물. 부칙개공이라 하더라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할 수 있습니다.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차이는 없고 업무지역 범위만 차이가 있다. 종별에 따라서.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받은 기간 중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 아니라 7일,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등록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등록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사항 등 6가지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통보해야 되고요.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21번 옳은 것입니다. 5번인데요. 1번 현행법상 중개사무소는 중개업 업무에만 전용하여야 한다. 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용, 겸업이 가능합니다. 담배도 팔아도 되고요. 껌도 팔아도 되고 과자도 팔아도 됩니다. 물론 담배 파는 거는 뭐 요즘은 그 담배 판매업법 그 법에서 지금 중개사무소에서는 안 되기는 한답니다. 그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같이 써도 된다고요. 껌도 팔아도 되고 전용할 중개업에만 꼭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호사 업무하고 같이 해도 되고 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법무사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세무 업무하고 중개 업무 다 같이 해도 됩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틀렸고 5번 개업공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건물주 승낙서 받아야 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한 것인데요. 5번이 답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됩니다. 법령 위반이 아니다 했는데 X입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 창고를 빌려가지고 이중사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중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사무소가 있는 A는 인천광역시 아파트를 중개할 수 없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죠. 법인인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A에 대해서는 이중사무소 뜻다방 설치하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보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금단신도시에 그 부근에 임시로 창고를 빌려 개조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 타당한 것은 했는데 사무소가 광진구에 있으니까 사무소 시도 조례니까 서울시 조례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등록 취소 처분 받고 등록증 반납 전에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반납할 때는 안 했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등록 중개행위에 의해 성립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그 자체의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안 되지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한두 번 하고는 받아도 된다, 보수를.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는 생존을 위해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다 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폐업한 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유형이 태생적 무등록, 아예 처음부터 자격증 따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고 후발적 무등록,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갑은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그리고 강동구에 각각 1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자격증 제출하는 거 하지 않는 거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강남구청장은 신고 확인서를 며칠 이내 교부해 줍니까? 7일 이내 교부해 주죠. 7일 이내 교부해 주고 7일 이내 분사무소 관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통보는 지체 없이입니다. 요 7일하고 지체 없이가 반대로 됐네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강남구 소속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분사무소 2개 설치하면 각각 2억이니까 4억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 4억 이상의 업무 보정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죠. 분사무소에서 중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 전체 업무 보정 한도 내에서 보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2억, 주된 사무소 4억입니다.
그러면 사실 분사무소가 2개면 주된 사무소 4억이 있기 때문에 총 합하면 8억 이상 가입을 해야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답은 5번인데요.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도 법인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4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특수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는 별도로 휴업, 폐업을 할 수 있으나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처분할 수는 없다 했는데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가 지사 지정 개념이죠.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대표자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예, 대표자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5번, 분사무소에서 책임자가 한 경우 말 잘못했네요. 대표자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만 하면 되죠. 제가 말 잘못했네요. 만약에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부산에 분사무소가 있으면 대표자 서울에서 계약 한 건 할 때마다 부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와 당해무를 수행한 소속 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5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물 소재지가 모두 다른 경우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한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가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예, 이게 맞네요. 암기 프린터 4번에 까만 별표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것을 했는데 감경, 면제 받을 수 없는 것 47번 암기 프린터 47번에 있고요. 포상금은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것을 봐야 되겠네요. 두 개네, 답은. 니은, 디귿 두 개인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이거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구나.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6가지입니다. 거짓으로 해임하도록 허가를 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기억에 있는 것처럼 거짓 신고한 경우 요거는 10% 이하 과태료고요. 계약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미영,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이거 모두 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것.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게 암기 프린터 47번에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뭐가 있습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 객관식으로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겠죠.
자, 27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일지구가 증빙자료 제출입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 동그라미 뒤에 있습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자금조달 계획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건공도시 빈산주택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데, 건축법은 부동산거래 신고 아니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고 대상 아니다. 맞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제출을 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뭐 속이는 건 아니니까. 4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직거래일 경우에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누구한테? 25일 신고하려는 자니까 법무사나 개업공개사에게 제공하면 개업공개사가 그거 받아서 30일 이내에 신고할 때 첨부를 하면 되겠죠. 자, 28번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 신고한 자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감경 대상이 되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지금 2002번 4년이 유예돼 가지고 2024년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이런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네요. 임대차 당사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주택이고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입니다. 그래도 오피스텔도 만약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29번이 좀 어렵죠.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을이네요. 임차인이 을. 그 다음에 주택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날 16시에 X주택에 대해 건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을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기출문제입니다. 정이 건저당 설정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경매에서 대항력은 최선순위만 대항력이 있고 선순위 담보물건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예, 그렇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해도 임차권은 최선순위가 아니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3번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병이 같은 날 16이죠. 병보다는 우선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병은 당일날 효력이 생기고 주택의 경우 대항력이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다음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동시이행을 해야 되죠. 배당받는 거하고 집 비워주는 게 동시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동시이행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돈부터 먼저 받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5번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네, 당년 배당 채권자가 있고요. 임차인 을이네요. 임차인 을의 경우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년 배당 채권자의 경우는 배당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경매 신청한 사람은 당년 배당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 을이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당년 배당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옳은 것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은 신고해야 됩니다. 요건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이죠. 옳은 것. 그 다음에 리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즉시 교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지체 없이 교부. 옳은 것 2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월요일 날 좀 해야 되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그러면 찾아뵙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